안녕하세요. 교육과정 중심 미래학교 환경 구현 방안 연구를 발표하게 될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최정합니다. 제 연구는 이제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의 김범주 박사님, 그리고 건축학을 연구하신 이제 개발원의 이윤서 박사님,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제 나윤선 선생님과 황세희 교감 선생님, 이렇게 총 5분이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주제가 이제 교육과정 중심 미래학교 환경 구현 방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제 자체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교육과정 중심이라는 게 뭐고 미래학교라는 게 뭐고 환경이 뭐냐라는 그런 개념을 잡고 가는 것부터 상당히 힘들었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미래학교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학교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된 걸 대략 이제 6.25가 끝난 1954년 정도부터 의무 교육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인구 구조를 뭐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1962년도에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시설 건축의 표준 설계 지침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한 20년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학교가 대부분 이 표준 설계위에서 그 설계가 되어 있던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실과 복도, 맨 끝에 이제 통로가 있고요. 좀 업그레이드 되면 가운데 통로 하나 더 생긴, 뭐 이 정도의 그냥 일률적인 공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런 통일된 피감시자와 감시자 간의 관계로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와 군대와 교도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존 학교 공간은 굉장히 좀 통제하기 좋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학자 유현주는 그의 강의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계장에서 독수리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창의성 얘기하고 있지만 12년 동안 닭에서 갇혀 있던 닭에게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의 학교 공간은 정말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그거를 또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보내줘서 했었던 게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표준 건축비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제 다양한 학교에 좀 변화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증개축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제 그 뭐 50년대, 60년대에 지어졌던 학교들의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변화들이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2000년대에 넘어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학교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건 2000년대 경부터라고 아마 보시면 많이 만들 것 같은데, 그런 학교 공간을 미래환경 구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학교 공간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지던 공간에서 어떻게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라는 거였고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연구 목적, 그리고 내용, 방법, 결과 재원의 순서로 발표를 하겠고요. 연구 목적은 지금 미래학교를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는 공간의 재구조와 스마트 환경, 그린 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 등 학교 환경 시설에 대한 사업에서 교육 공동체의 인식을 통해서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학교 환경 구현 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이고요. 뭐 아래 기타 뭐 연구 문제나 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한 2010년 이후에 이제 혁신 교육이 이제 많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공간의 민주성이라든지 학교 공간의 혁신, 그리고 학생의 공간 주권이라는 용어와 그런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주어지는 곳이었다가 이제는 학생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뭐 수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다 보니 그 이 일전에 이제 한 2015년부터 한 2020년 정도까지 사이에 소규모 학교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교 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서 소기의 목표를 굉장히 다양하게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K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노후 학교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대규모의 이제 학교 공간을 고쳐 이제 뭐 신개축이 됐건 리모델링이 됐건 다양하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이제 뉴딜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주요 요소가 공간의 재구조와 스마트 환경, 그린 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의 네 가지 꼭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년에 발표를 하고 21년부터 추진이 됐으며 22, 23에서 최근 이제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대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네, 연구의 내용은 미래 학교와 미래 학교 환경,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학교 환경 요소, 그리고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의 구현, 그리고 교육 주체가 요구하는 미래 학교 환경과 사업 현황 등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문헌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미래 학교가 뭐며 미래 학교의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기서 말한 미래 학교 환경은 이제 지극히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교육 과정의 흐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표준 설계 지침에 의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당시의 목표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교실에까지 그대로 접목이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변하고 발전하고 다양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어찌 보면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도 뭐 개정 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교실까지 투여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지역, 그리고 뭐 학교, 학급, 그리고 교사의 그 뭐 수준과 역량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다양화가 되고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학교 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또 일례로 하나는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잉여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전에 학교에서는 수업과 쉬는 시간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대학의 캠퍼스처럼 남는 시간이 남게 되는데 도대체 이 학생들에 대한 안정과 그리고 통제를 어떻게,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디에 머무르게 할 거냐라는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이제 교육 과정의 접목 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 그리고 학교 건축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그리고 그린 스마트 정책의 현황 등을 모든 연구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7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래의 교육과정 그리고 미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약 한 학생, 학부모, 교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조사는 실제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했던 학교들,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바뀌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여쭤봤고,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컨설팅 학교들이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사업 담당을 했던 분들 13분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연구의 방향 및 내용, 그리고 실효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례 조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미래학교 환경은 학생,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뭐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설문 결과입니다. 둘째는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친화적이어야 되고 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 친화적인 것과 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술을 해놓긴 했는데,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라는 건 유초에서 좀 더 강조를 했고요. 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중고에서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학교는 학생들이 활동하기 안전한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물론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학령이 더 낮을수록 더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학교 환경에서 공간은 다목적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뭐 교실을 할 때는 어느 한 교실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애들이 수업하거나 이런 형태로 갔던 공간들이 이제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학교에서의, 그리고 이제 학교 인구의 이제 학령 인구와 학생 숫자의 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제 다양한 고민과 시도와,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공간의 재구성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미래학교 환경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뭐 인구의 급감, 학생 숫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경기도만 보자면 학생이 크게 그러니까 위태롭게 줄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학생 인구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그 학교 자체로 보자면 없어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개중에는 너무 많이 몰려서 과밀이 되는 학교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학교 환경은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그 설문을 했을 때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관련된 게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에서 보자면 생각보다 교수평에서의 평가 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다. 이거는 유초중고에서 다 반대하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파트도 그렇고 공간 파트도 그렇고 유치원과 초중고가 좀 의견이 달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이제 비교적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겠지만 학교 활동에서 적합한 교실의 학교 시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그리고 스마트 교육 환경,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하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무와 숲, 화단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공간은 유치원은 굉장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초중고는 또 좀 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응이 좀 더 좀 미지근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사회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용에 대해서는 유초 중고 그리고 사례 조사 토에서도 굉장히 강한 반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공간인데요. 위에는 학교 내부의 공간이고 아래는 학교 외부 공간입니다. 보시면 제가 명함을 넣어놓은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특이한 게 유치원은 X를 하는데 초중고는 이제 세모나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유치원의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어리고 성장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특이하고 재밌게 봤던 건 이제 표에 보면 교원이 있고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는데 학생은 학생 휴게 공간, 그리고 카페용 공간, 그리고 저 외부의 아래에 보면 옥상 및 테라스 활용해서 초중고가 다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에서 유치원은 얘네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유치원은 설문에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은 초중고인데 다 동그라미예요. 근데 바로 양쪽 옆으로 보자 보면 교원이나 학부모는 대부분 X입니다. 학교 휴게 공간, 학교에 있는 걸 선생님과 학부모는 원하지 않아요. 카페용 공간, 학생만 원합니다. 정말로. 학부모와 교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 아래 보시면 옥상 및 테라스 활용, 학생은 다 동그라미예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그라미인데 다 희망을 하죠. 근데 선생님과 학부모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또 특이한 것들 몇 개를 보자면 교원 맨 아래 보면 충분한 주차 공간, 이거는 선생님들만 관심이 있어요. 학생이나 학부모는 당연히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외부에 보자면 생태 및 환경 공간에 대해서는 유초등학교가 좀 더 관심이 있고, 뭐 휴게 공간, 벤치 및 산책로 같은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랑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뭐 공연이라든지 간결한 이동 동선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설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간이 바뀐 학교들의 결과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물어보면 그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성과와 더불어서 정말 힘들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막 뛰어놀고 있고 뭐 이제 뭐 도서관에 애들이 누워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기획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 기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좀 존재를 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수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언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제언을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첫 번째는 미래교육 환경의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처럼 학생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이런 형태의 교육만이 교육이 아닌 상황이 됐고, 지금 뭐 온라인이 됐건 재택이 됐건 정말 다양한 교육 형태가 변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과목이라든지 지식 중심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나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뭐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몇백억의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를 짓는다, 아니면 학교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전체, 그리고 이동, 개발,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통합학교의 형태나 아니면 지역과 연계된 복합화 등의 정책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정말 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의 단순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다윈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종족이 너무 애가 복잡하면 얘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심플한 애들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단순화해야 이게 정말로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결론 부분에 시간과 예산을 충분히 그러니까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그냥 시간 많이 주세요, 예산 많이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쓰는 시간과 세금을 쓰는 예산이 학교의 건축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시간 예산 때문에 너무 브레이크가 걸려서 힘든 상황인 거고, 특히나 또 그 단타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 운영에서의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에 의한 총량,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학교의 공간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작년에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종이로 보고 수기로 하던 것들은 다 데이터화 해야 될 거라고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담당자 이제 뭐 그 사람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주무관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학교도 좀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보자면 교육적 이해와 건축적 이해라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을 하신 분들과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제일 훌륭한 분은 둘 다 전공을 하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분은 정말 없고요. 대중에 교육을 전공했는데 건축을 많이 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건축을 전공했는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뭐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행정실과 교장 선생님이 학교 공간을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둘러보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교육적인 이해와 건축적 이해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의 기관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해가, 또 건축의 기관이나 담당자의 교육은 교육의 시간과 교육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연구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연구에 한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공간이라는 거 하나의 포커싱을 둘 게 아니고 좀 큰 그런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뭐 교육과정 파트, 뭐 인력, 그리고 네트워크, 기타 등등의 것들과 연계되는 그런 큰 정책 방향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아쉬움으로
연구를 마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